안녕하세요. 경제미녀입니다. FOMC에서 드디어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39개월 만에 제로금리 시대가 끝이 났는데요. 시장이 예상한 만큼 인상되어서 그런지 최근 미국 증시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 다시 조정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인데요. 이 지표가 역전될 때마다 매우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가 발생했기에 우리는 이 지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수익률 차이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채권의 수익률로 생각하면 됩니다. 채권은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 상품이라는 점에서 정기예금과 비슷합니다. 1년 만기 금리가 20%인 정기예금에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뒤 이 상품이 주는 이자 수익은 20만 원입니다. 이때 우리는 만기 수익률이 20%라고 말하죠. 즉, 투자 원금 대비 수익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 수익률입니다. 금리를 채권 수익률로 생각하고 스프레드는 차이로 이해하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장기 채권 수익률에서 단기 채권 수익률을 뺀 값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채권 수익률과 단기 채권 수익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기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 연준이 인상한 기준금리는 단기 시장 이자에 영향을 미치고 이 단기 이자는 2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적으로 2년 국채 수익률보다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높습니다. 어려운 말로는 리스크 프리미엄과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지만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기를 더 선호합니다. 2년 뒤에 1,000만 원을 가질 수 있는 것과 10년 뒤에 1,000만 원을 가질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돈이 같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전자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2년 뒤에 1,000만 원을 가질 수 있는데 10년 뒤에 2,0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10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물가는 매년 올라가니까 10년 뒤 2,000만 원 정도 받으면 2년 뒤 1,000만 원 받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보통 더 높아야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설명으로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항상 양수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역전될 수 있을까요?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으로 시장이 판단하면 장기 수익률이 감소하면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낮아지다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 설명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채권은 원금이 보장되는 유일한 투자 상품입니다. 특히 국채는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은 절대적으로 보장받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당연히 미국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10년물 국채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국채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국채 가격과 국채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국채 가격이 오르면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게 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생겨서 10년물 국채에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10년물 국채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반비례 관계인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는 동시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단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차트를 어디서 확인 가능하며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수치는 어떠할까요? 투자자라면 수시로 이 지표를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프레드라는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드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서 제공하는 경제 데이터라는 의미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구글에서 10Y2YS라고 검색합니다. 프레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을 좀 더 넓혀보면 1980년 이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된, 즉 차트가 0보다 낮은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색으로 표시된 기간이 경기 침체 기간인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된 이후에 매우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매번 이 수치가 마이너스가 될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가 많았으나 대부분의 경우 리세션이 왔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 4월 1일 기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0.06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되면 어김없이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으니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지켜봐야 할까요? 2007년 7월 주가가 56%라는 엄청난 수치로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되었는데 역전되었을 때는 2006년 2월입니다.
역전된 뒤 무려 14개월 뒤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봐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된 후 주가 하락은 5에서 16개월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언제 주가 하락이 있을지 예상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비는 할 필요가 있겠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된 지금 대출 등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여유 자금으로 현금 비중을 유지한 채 매수하고 본인이 느끼기에 부담스러운 종목은 분할 매도를 통해 일부 수익화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하락이 생기지 않는다면 현금화하지 않는 주식이 수익을 올려줄 것이고 깊은 하락이 온다면 유지했던 현금으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반등된 분위기를 쭉 이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장기 국제 수익률 빼기 단기 국제 수익률이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수치가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에 꼭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 수치가 마이너스가 되었을 땐 현금 비중을 조절하여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폭락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미녀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